비트코인이 97,112달러 주봉 개념으로 지금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요일 날 오후 그리고 방산 쪽이 주도 섹터로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BIB가 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로 377달러를 기록을 하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한 1.52% 상승을 했고 조선도 최근에 뭐 하락세를 좀 만회를 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아웃퍼폼한 뭐 그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60달러 아래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WTI 가격으로 59달러 58센트. 지금 선물시장 테크백이 19,886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아래에서 지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동성 풀까지 어느 정도 접근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음, 지금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달러엔이 어느덧 150, 145엔대를 돌파를 해서 지금 145엔 29 엔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100을 막 언저리까지 지금 기록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7원 최저가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원화 강세가 좀 두드러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엔화는 강세로 전환됐는데 우리 엔화는 좀 약세로 전환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화만 강세로 지금 전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경쟁국 대비해서 원화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절상되는 이런 상황은 과히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엔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엔이 여기 이제 주간 개념이고요. 140엔대를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지금 주간 단위로 두 개의 양봉이 나오면서 이 윗방향으로 어느덧 145엔대를 지금 돌파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160엔대에서 지금 140엔대까지 횡보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140엔대에서 150엔대까지 좀 조정을 보일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떤 무역 협상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엔화 강세 그게 이제 일본의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서 상당히 그 미국 국채 테드럼 현상이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에 대한 영향이 주요했다 뭐 이런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의 원인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어떤 불확실성 이로 인해서 2025년 경제 성장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월 달에 이제 25bp 인상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0.5%로 계속 유지했다. 이게 어느 정도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와중에 어떤 금융 사이드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밀월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일종의 이제 오늘 또 이야기는 일본의 재무장관 가또 일부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채 보유량을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국채 어떤 팬더럼 현상 그게 주도했던 게 일본의 국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일본이 가진 미국의 국채 매도가 상당히 미국의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의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한테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이 가진 미국의 국채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러한 금리 동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가진 미국의 어떤 국채 보유량이 상당한 일본의 어떤 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미국이 일본의 어떤 그 엔화의 가치 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가능성이 시사를 하면서 홍콩 증시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음, 일단 중국 본토 증시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지금 일제히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워싱턴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회담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성의를 보이고 일방적 관세를 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145%에 달하는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상품에 125%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일본과 여러 가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음, 지금 현재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좀 여러 가지 뭐 솔직하고 뭐 개방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카자와 무역대표는 일본 측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 관세에 대한 뭐 재고를 요청을 했다. 그리고 가또 가스노부 일본의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일본에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가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국채 팬드롬 현상이 일본이 가진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중국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일본마저 미국의 국채를 팔게 된다면 가뜩이나 최근에 좀 안정된 미국의 국채 시장이 다시 한번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달러 패권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채권 시장이 큰 혼돈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이제 중국 그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신호를 평가하고 있지만 워싱턴은 성의를 보여야 하며 어떤 관행을 바로잡고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하여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모순된 메시지는 상호 신뢰를 더욱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다. 4월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이후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시작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관세 철회가 뭐 선행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그 채권 시장의 어떤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년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즈음에서 중국과의 어떤 식으로든 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보여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단 파월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0년물 금리인데 나름 채권 매수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일본이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된 이슈는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해외로부터의 어떤 미국의 채권 매수세가 어떤 채권 금리 안정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4.2%대까지 좀 안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지금 테크백이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외국에서 좀 받쳐주니까 미국의 어떤 자산 매각이 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달러엔 환율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145엔대, 146엔대까지 지금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제 엔화의 뭐 유동성이라고 보고, 엔화 유동성이 보통은 이제
요 파란색, 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요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과 일본의 어떤 내롤 관계가 여러 가지 협상 안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서 어떤 비트코인을 이 방향으로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엔캐리 자금과 관련이 없어서 그동안 많이 상승한 금 가격은 지난번 방송에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조정을 겪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환율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만 좀 원하지 않는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달러엔 환율은 지금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여지기 따라서는 미국 쪽에서 엔화 약세는 일본이 보유한 어떤 미국의 달러 채권이라는 카드를 무역 협상에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 등을 비추어 볼 때 쉽게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엔화 절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원화에 대해서는 좀 절상을 요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최근에 이런 와중에 우리 통화만 필요 이상의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나중에 어떤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쪽, 되게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쪽, 파란색인데 CNI 중국 위안인데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달러 환율이 1418원까지 지금 급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일본의 어떤 그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어떤 그들이 가진 카드로 인한 어떤 영향이 일부 그 엔화 약세를 통한 그들의 어떤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전략이 다소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의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리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한 4%대 상승을 하고 오늘 이제 어제 뭐 엔비디아라든가 어떤 빅테크들이 또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긍정적인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에서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어떤 앞으로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시간외로 일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관세,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테크백 선물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보면 우리 시장에서 보면 하나 시스템, 하이닉스 이쪽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특별한 뭐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요. 아직까지 이제 방산 쪽이 그래도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백이 0.55% 현재 상승 중에 있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K방산 우주 이게 이제 신고가를 계속 보이면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지금 그 밑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따라왔는데 지난번 이제 하나오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깊은 조정을 받고 연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112달러 72센트 지난번에 100달러를 110달러를 돌파를 해서 좀 매물대를 좀 막 통과를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좀 반도체 업종 특히 AI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보유를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281달러 73센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좀 부러지기보다는 어떤 중국과의 협상 기대감으로 해서 좀 윗방향으로 좀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난번 요 거래량 주봉이고요. 요때
일단 이 트랙을 다시 한번 반복할 확률이 좀 크고요. 일단은 지금은 10만 달러는 어느 정도 도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고점이 10만 9,988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시장에 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런 윗꼭지점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좀 고점에 10만 달러를 돌파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또 이제 관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이럴 이때처럼 다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 주봉단인데 이때도 무너질 때도 이게 한 번에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매도를 할 때도 굳이 뭐 이때 가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때 세력 관점에서 그들도 이제 한꺼번에 안 팔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팔거든요. 이때도 아마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굳이 이제 이럴 때를 꼭지를 절대 개인들은 할 수가 없고요. 요런 지점을 노려서 매도를 해도 지장이 없지 않나. 상당 기간 후에 여기 이제 주봉단이니까 요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3주 후에 좀 고점 돌파 여부 및 뭐 나중에 고점 돌파에 실패한 거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금요일인데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금요일을 땡겨서 주말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